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우리 증시 현재 탄력적이지 못한 좀 약보합권, 약한 시장의 체력을 좀 보는 듯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요.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또 오후 들어오면서 매수폭을 확대하고 상승 전환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 상황 현재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가 좀 확대된 모습이고요. 현재 0.01%, 0.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에 있고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을 일부 잡아주고는 있지만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 섹터들 오늘 역시 약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방산업종, 조선, 건설 섹터가 시장을 하방에서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850선 사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같은 바이오주 일부 좋고요. 가상화폐단에서의 코스닥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 또 기관은 매도 우위로 현재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월요일 주식 라방에서는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오늘 라이브 주도 업종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와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들까지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모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라방은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바로 카메라로 간단하게 스캔하시면요.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 단타 종목들까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타점들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대표님들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고 고민도 나눠주시고 또 궁금한 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식 라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또 코스피까지 또 양전하면서 지금 보합권이긴 하지만요. 양시장 지금 상승 탄력 받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나 이제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럴 때일수록 좀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우리가 좀 뭐 최근에 시장이 이러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도움이 되는 뭐 섹터라든지 테마에 대한 그리고 차트에 대한 교육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전략 잡아가면 좋을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주말에 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또 트럼프 피격 사건 있었고 또 유세장에서 피격 사건 이후에 또 70%까지 대선 당선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방산업종들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뭐 주셨었던 지난주에 전략도 잡아주셨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익 구간에 있거든요. 오늘 어떤 업종들이 좀 잘 가고 있는지를 봤더니 트럼프 관련 업종들이 좀 잘 가고 있는 흐름도 있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일단 뭐 상승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고 지금 보합권에서 양전과 음전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 뭐 크게 시장에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오늘 그 트럼프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이런 재건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역시나 뭐 당선이 되면 전쟁을 종식시켜버리겠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정말 뭐 트럼프에 힘입어서 정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뭐 결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우크라 재건주들 오늘 잘 움직이는 반면에도 너무 이렇게 길게 보고 뭔가 종목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진짜 뭐
저도 주말에 뉴스를 봤지만 저 정도가 되면은 사실 이제 저 정도가 되고 저렇게 가면은 사실 이제 뭐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시중 그 우리 세간에 뭐 이게 좀 색안경 끼신 분들이 네. 이게 뭐 정치 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그 사진들도 그렇고 네.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역시 뭐 네. 케이스가 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게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미국 정말 대국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엄청 네. 뭐 영상을 보니까 몇 발, 한 세 발, 네. 네 발 이렇게 맞아요. 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저 정도면은 뭐, 예. 정말 뭐 좀 큰일 날 뻔했던 정말 사건이기도 큰일 날 하고. 뻔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주말을 기점으로 뭔가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이 막 움직여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네. 오늘 시장에 진짜 다 나와주네요. 그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 주셨던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또 푸틴에게 또 휴전을 제안했다, 뭐 손을 내밀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면서 실제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의 우크라이나 상황까지 또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이거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재건주도 좋겠지만 네. 재건주 안에도 방산 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들 중심의 재건주들 보면 어떨까? 왜냐면 과거에도 우리가 그 우크라 재건주들이 움직일 때 보면은 정말 뭐 완전한 테마성으로 종목별 이제 대장주들 보면은 주가가 막 급등했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다 반납해요. 그러면 결국은 다 반납이 지금이 좀 우세한 상황인 건가요? 이게 네. 좀 우크라 재건은 지금 오늘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짧게 좀 끊어서 보시는 게 좋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 뭐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종식이 되고 뭐 그 이후에 사실 지금도 재건이 조금씩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난 순간부터는 확실하게 재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 기대감이 반영됐고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조정 이후에 뭔가 이제 종식 이후에 재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 이후를 보자면 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많은 부분들에서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이벤트들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거기에 걸맞게 공략하시되 어쨌든 이 관련 업종이 향후 뭐 몇 년간 봐야 되는 그런 좀 장기성 테마가 아닐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앞서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조정이 한번 나오고 또 재건이 들어갔을 때는 재료 소멸로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또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테마에 대해서는 또 중장기적으로 쭉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정말 특별한 또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좀 지루하다 싶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좀 주도하고 있는 방산 업종들 아까 살펴주셨었고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오늘 좀 공략해보면 좋을 테마들 좀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네. 구성을.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시장이 사실 뭐 그렇게 많은 테마가 순환이 되고 있지는 맞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을 오히려 좀 우리가 지금 막 정말 뜨거운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것들을 건들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발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지금 우리 국내 증시를 보시면 주도 업종인 반도체 섹터라든가 네. 뭐 CXL, HBM 이런 섹터들이 사실 이제 조금 조정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주도 업종 쪽으로 좀 이제 건드려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어쨌든 뭐 전방 산업이 지금 뭐 굉장히 어쩌 보면 화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전방 산업에 있는 그런 업종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실제로 나중에 지금 종목에서는 좀 빠지고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 업종과 테마 위주로 오늘 또 저희 방송에서는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든 저희가 뭐 종가 베팅을 하든 매번 정말 전략까지 다 잡아주신 대로 진입을 하셨을 때 실제로 수익 낼 수 있는 업종들
종목들 정말 잘 잡아가셨었거든요. 저희 실제로 지난주에만도 수익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도합해서 정말 이렇게나 많은 수익률 저희가 안겨드렸었거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대표님께서 현대로템 한번 잡아드렸었어요. 7월 2일에 진입해서 저희 일주일 정도 만에 12%의 수익률 안겨드렸었는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50%만 매도하셔라 라고 하고 저희가 끌고 갔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방금 보셨던 수익률표만 보셔도 지난달과 이번 달에 함께하는 방에서만 받아가신 수익이 저 정도에 달합니다. 나도 7월에 시장 정말 지지부진한데 그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좀 정말로 수익 낼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쏙쏙 받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 QR 카메라로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들어만 오시면요. 저희가 중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대응도 다 해드리고 그날그날의 이슈들도 다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전략들까지 타점들까지 종목까지 다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나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테마 전기차 업종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죠. 전기차 판매도 증가하는 물론이고 수요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전 세계 판매 차량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전기차 판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 시장이다라는 생각들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기차 테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면 좋은지 그중에서 또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직접 또 골라볼 예정이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오늘 저희가 배틀 진행할 테마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잡아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참여 또 해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방송 이후에 대표님께서 오늘 골라주신 업종 어떻게 좀 공략하면 좋을지까지 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직접 또 참여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기차 시장에서 좀 가지고 와주셨어요. 전기차 테마 좀 어떻게 앞으로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전기차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 좀 깔아놓은 게 있죠.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좀 단기적으로 움직여주는 섹터보다는 좀 전방 산업 혹은 뭐 이제 주도 산업 정도로 이렇게 좀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전기차 시장이 가장 지금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에요. 오. 네, 금리 인하 시점에서 네. 뭐 앞으로의 좀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캐즘이다 뭐다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좀 둔화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오늘 뭐 굉장히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조금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물론 이제 장기적인 섹터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뭔가 이슈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시기가 아닐까. 금리 네, 인하 네. 시점으로 본다면 또 그게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올해 2번까지 또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네. 그럼 지금 좀 공략해보면 올해 또 하반기를 봤을 때는 정말 좀 좋은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사실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봐요. 여기서 사실 더 빠지면은 네. 이거 뭐 주주들 다 그죠? 네.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사실 좀 기회가 아닐까? 좀 디스카운트라고 저가 매수를 예, 할 수 좀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좀 네. 보고 그런 인식들 속에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전기차 시장 또 테마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일단 뭐 우리가 그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2024년 1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사실 2023년 네. 우리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 정도 증가가 오. 했어요. 상당한 증가세를 지금 그렇죠. 보였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수치로만 따졌을 때는 좀 그래 보여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 방향성을 보고 갔을 때는 앞으로 이게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이제 인식이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인데
우리도 사실 거기에 걸맞춰서 지금 ESS라든지 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이제 걸맞춰서 좀 이제 앞으로의 내수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이제 외국에서까지 이슈가 나오고 있고 뭐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지만 뭐 굳이 또 전기차 섹터 중에 우리 하이브리드가 사실 내연기관이지만 전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종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유럽, 미국은 이 전기차 시장에 정말 뭐 확실하게 좀 주요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각 지역의 이제 정책 및 경제적 동기, 인프라 등 발전 수준에 좀 기인한다라는 건데 앞으로의 정말 뭐 우리 국내 차도 그렇지만 네. 그 유럽, 미국은 전기차 정말 주요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뭔가 이제 뭐 좀 가시적인 뭔가 성과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계속 말하고 싶어요. 뭐 이따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막 너무 말하고 싶어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는 걸로 네. 하고 일단 그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인프라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할 거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전기차 섹터를 지금은 정말 저가면서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 보조금이나 이제 세제 혜택, 충전 인프라 등 성장 촉진 정책 및 기술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실 이제 뭐 그 인플레 감축법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도 막 권장을 하잖아요. 네. 너네 전기차 사면은 내가 세금도 깎아줄 거고 그리고 보조금도 줄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는 뭐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만한 사실 이제 굉장히 거대한 이런 먹을 게 많은 섹터가 더 있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전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만 봐도. 그래서 앞으로 또 인프라만 구축이 또 잘 된다면 더 전기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관련해서 또 오늘 다뤄주실 것 같은데 전기차 뭐 보조금, 세제 혜택, 뭐 충전 인프라 이런 부분들까지 또 계속 개선이 된다면 전기차 시장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도 실제로 계속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수출 상황도 또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또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지금 일단 전기차 시장이 너무 훌륭해요. 네, 네. 사실은 지금 테슬라가 지금 50%대 사실 좀 벗어났고 네. 그리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의 기업과 국내 기업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지금 너무 많은 선반영들과 너무 많은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 너무 버블이 꼈었어요. 네. 엄청나게 버블이 꼈었어.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실 이제 대형주, 뭐 중소형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건데 주가는 현저히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디스카운트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이제 적절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좀 해봐도 좋은 시기가 아닐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전기차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2035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그 차량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모멘텀인데 왜냐면은 차는 계속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죠? 차는 뭐 저희도 그렇지만 차는 어차피 소모성이기 때문에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계속 바꿀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되니까 어쨌든 전기차 써라, 하이브리드 써라. 뭐 실질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를 믿고 있다가 네. 정말 카운터를 많이 맞은 상황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오히려 뭐 그런 분들에게만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신규 진입할 구간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신규 진입이 좀 유리한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오늘 기사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 배터리 설계 기간 2주에서 하루로 또 단축을 시켰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셀 설계 추천 모형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또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좀 올라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 빠지는 이유는 그럼 약간 방산 쪽이 좀 강하고
뭐 좀 트럼프 관련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강해서 좀 오늘 빠지는 건가요, 일시적으로? 일단 지금은 수급이 거의 다 그쪽으로 몰려 있죠. 네. 일단 주식도 사실 이제 주식이 가장 먼저지만 네. 수요와 공급이 결국은 그 주가의 행방을 좀 결정짓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수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수급이 오늘 거의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업종이 아닌 뭐 이슈가 없는 업종은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막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도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오늘 LG 엔솔의 그 기사가 좀 호재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앞으로는 네. 좀 이제 천천히 이런 호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과거에 이제 막 2차 전지 시장처럼 그렇게 막 주가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수혜주들 위주로 네. 좀 올라갈 건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0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맞아요. 40만 원 언더로 내려왔잖아요. 네, 지금 이건 또 뭐- 36만 원대. 네,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저가를 보면 35만 원대인데 네. 올해가 지금 32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엄청난 뭐 저가 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유망한 업종이다라고 또 말씀은 해주셨지만 진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 뭘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잡아야 또 수익을 전기차 시장에서 같이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련 이슈도 좀 잘 보셔야 되고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떤 차트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또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대표님이 보시기에 또 전기차 지금 시장의 현재 이슈 그리고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뭐 앞으로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막 뭔가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런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되게 좋은 업을 하고 있어도 네. 사실 가치를 보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시장이 막 섹터별로 봤을 때 순환이 네. 굉장히 빠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좀 이 상승세가 좀 지속적으로 갈 만한 업종을 우리가 주도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막 2차 전지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쨌든 대형주들이 잘 가고 네. 이슈들을 만들어줘야 중소형주들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혹은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제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뭐 기타 등등의 뭐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도 그 2차 전지 때문에 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뭐 오늘 설명드릴 거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를 막 몰고 올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수혜주들을 한번 뽑아봐야 되지 않겠나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슈를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전기차 시장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시장에 나와 있어요. 뭐 전기차 점유율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수출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그리고 분기 매출도 증가하고 계속 좀 봤을 때는 우상향할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대표님께서 오늘 좀 준비해 오신 뭐 전기차 관련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그 2024년에 그 2024 올해 2분기 네. 미국 전기차 점유율에 그 기아차가 네. 톱3 안에 지금 들어갔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국내 차가 그 미국이나 이런 거대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사실 이제 가성비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왜냐면 우리야 사실 이제 저런 게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뭐 세단 그리고 뭐 수입차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뭐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모닝 타고 오는 것보다는 BMW 타고 오는 게 낫다 이거죠. 아, 그렇죠. 이게 뭐 진짜 자본주의적 생각이 아니라 네. 뭐 누구나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남자친구 아니더라도 뭐 제가 차를 사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 저 외제차 좋은 차들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과시도 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우리나라 차들이 또 튼튼하거든요. 외국에 나가 보면은 사실 네. 제가 근데 솔직히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차량 테스트하는 거 보면은 네. 외제차가 좋긴 좋아요. 그래요? 좋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뭔가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들이 이제 매수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네. 사실 이제 뭐 화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뭐 차량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차량 사고를 밝혀내려고 하면은 네. 사실 일반인이 자동차 기업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냥 무조건 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뭔가 요즘에 또 뭐 블랙박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죠. 하던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차가 해외에서 지금 수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품질 테스트를 보면은 네. 100% 완벽하진 않는데 사실 이제 뭐 필요한 그 사양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옵션 좋죠. 네. 가격 싸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디자인도 지금은 이쁘고 맞아요. 전기차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의 이제 전기차 점유율 5.4%대 현대차까지 추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35%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뭐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보세요. 도요타 286%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의 원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근데 얘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치고 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테슬라도 지금 50%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얘들이 이런 기업들이 이걸 받아먹는 거예요. 테슬라가 시장에 많이 풀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차를 바꿀 때 정말 이 차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테슬라를 살까요? 안 사죠. 안 사죠. 나 전기차 타봤으니까 테슬라.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포드차도 타보고 싶고 기아차도 한번 타보고 현대차도 한번 타보고. 그래서 앞으로 사실 테슬라는 조금 뭐 이 점유율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항상 1등이 그렇잖아요. 네. 1등은 항상 뺏길 걸 걱정하고. 그쵸. 그죠? 2등은 항상 2, 3등은 따라잡을 걸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양사가 정말 뭐 앞으로 날개를 달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좀 이벤트인데 그 2033년까지 경기도에는 시내버스를 전부 다 전기차로 변경한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관련돼서 이제 공략주들을 좀 봐야겠죠. 그쵸. 네네. 공략주들은 뭐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왜냐면 전기차 관련 업종도 상당히 많고, 오늘 뭐 빠지는 업종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오르는 업종도 있을 수 있고, 각각의 또 종목별로 이슈가 또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신성 ST라는 종목 그냥 몇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뭐 좀 유망해 보이는 네.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하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신성 ST면 또 전기차 그리고 또 ESS용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또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ESS 수주 또 소식도 들려왔었고, 현재 오늘 보면은 5%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네요. 네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전기차 및 ESS용 우리가 이제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죠. 네. ESS용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그 2차전지 배터리 부품의 74%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한 2차전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주 증가 요게 이제 이슈가 많이 되면서 ESS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사례들이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매출과 수익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 종목을 좀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저점 기준에서 좀 많이 상승해서 이때 상승이 사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 있잖아요. 네. 신성 델타테크가 당시에 이제 좀 급등하면서 초전도체 이슈로 좀 급등하면서 신성 ST가 이제 자회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이게 모두 반영이 됐죠. 주가 다 빠졌고, 이 저점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 속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45,000원대 지금 저항대 형성돼 있는데 이 구간 돌파 나오면 조금 뭐 추가적인 시세가 좀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마콘덴서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네. 여기도 이 기업도 사실 뭐 굉장히 최근에 이제 막 많이 움직였던 상승했던 그런 기업인데 차량용 콘덴서 이제 생산하고 판매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를 좀 불리고 있고,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입니다. 현대차에 커패시터 공급하는 기업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요게. 그리고 왜 종합 메이커냐면 자회사들 보면은 거의 이제 콘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기업 하나가 뭐 거의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같이 볼 건데 차트에서도 사실 이제 다른 거보다도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뭐 현대차에 뭐 관련 주기도 하고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인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 그냥 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회귀 본능이 발동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바뀌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에요. 지금 상승 이후에 눌림목 왔고 재차 반등하면서 이평선 다 뚫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서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뭐 엄청난 사실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북미에서 뭐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유망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올 만큼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61선 지지를 받다가 좀 이탈되고 나서도 재차 이제 61선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수급 이후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요. 조정 들어왔고 지금 21선에서 지지 받는다거나 혹은 좀 밀렸을 때는 한 61선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이 구간 안에서의 종목 매수가 좀 유리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000원과 16,000원 사이에서는 좀 매수를 진행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첫 번째 테마 저희가 전기차 관련 테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수요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지금 단기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순환매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테마에서 오늘 전기차 가져와 주셨는데요.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내에서 수출 3,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포드에 이어 3, 4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2033년까지 전기차로 지금 버스나 대중교통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더 커질 시장으로 지금 보고 계시면서 오늘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신성 ST 그리고 삼화 콘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사실 이 관심 종목 세 가지 모두 다 좋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거 포트폴리오에 언제 담을지 좀 쭉 지켜보시는 거 물론 좋지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한 가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단기든 장기든 실제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략하면 좋을 종목으로 저희가 꼽아볼까 하거든요. 지금 나도 이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가져갈지 궁금하다. 이 종목 조금 궁금해요 하시면 지금 함께하는 방에 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또 질문 남겨주시거나 고민 나눠주셔도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니까 전기차 관련 질문 또 편하게 나눠주시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던 세 종목 어떻게 공략할지까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오늘 가장 전기차 업종에서 유망한 종목 한 가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직접 타점까지 대표님께서 다 잡아드리고 전략 함께 진입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 QR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 저는 일단 두 가지로만 추려서 그중에서 또 배틀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을 또 골라보려고 하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삼화 콘덴서 지금 차량용 콘덴서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실제로 방금 차트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움직였다. 그런데 최근 상승 이후 현재 눌림목 구간에 있다라고 해주셨던 삼화 콘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종목은 또 솔루스 첨단 소재 다뤄주셨는데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거든요. 지금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으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종목 골라주시고 이 종목을 공략하면 좋은 이유까지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61선까지는 조금 밀릴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000원 좀 오면은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사마 콘덴서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4%, 4.5% 가까이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그죠?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현재 이제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네.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뭐 하이브리드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지금 견조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 콘덴서가 그 어쨌든 뭐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현대차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든 뭐 중장기적으로든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 골라주셨는데 아무래도 현대차 관련 카패시티 공급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가 잘 갈 때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러면서 현재 조정을 받고 반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표님이 또 이 종목을 가져오셨을 때보다 현재 상승 중이긴 하지만요. 시장 자체가 견조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오늘 사마 콘덴서 꼽아주셨습니다. 네, 1라운드의 승자는 사마 콘덴서. 하지만 이 종목을 내가 오늘 받아본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 사마 콘덴서인 건 알겠는데 이 종목을 잘못 공략하면요. 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시점에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타점을 어떻게 잡고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내가 잡았을 때 이게 수익으로 연결될지 손실로 연결될지 정말 차이가 큽니다. 지금 내가 이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실제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잡아가실 분들 아래 QR만 카메라로 간단하게 스캔하시면요.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저희가 종목 전략들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서요. 방송 이후에 저희가 뭐 라이브 방송, 교육, 단타 종목, 순간 포착 종목 다 잡아드리면서 타점까지 뽑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수익 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좀 전략 잡아가는 방법들까지 받아가시면 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로이 대표님께서도 수익을 지난주에도 정말 많이 드렸었거든요. 두 종목만 합쳐서 거의 20% 가까운 수익까지 지난주에만 안겨주신 분이세요. 저희가 방송 중에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잡아드린 종목들 에이징랜드, 현대로템만 보셔도 저희가 지난주에 청산했는데 2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셨고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저희가 절반만 매도하세요 하시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 나와서 2차 목표가에도 도달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안겨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타점에서 진입하느냐,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 누구와 함께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자릿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좀 정말 선전하는 종목들,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종목들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저희가 전력설비 업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력설비 업종도 저희 방송에서 정말 인연도 깊고 실제로 수익도 정말 많이 드렸었던 업종 중에 하나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력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이슈부터 저희 체코 원전 모멘텀 같이 가져가죠. 여기에 최근에 또 UAE에서 해저 전력망 수주 임박했다라는 기사들까지 나오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까지 우리 전력 설비 관련 업체들이 다 또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가고 있는 게 전력 설비 업종이고 또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또 관련해서 전력 설비 관련주 다뤄주실 예정인데 오늘 어떤 종목을 또 다뤄주실지도 궁금해요. 네, 오늘 전력 설비 관련 뭐 이슈, 테마 관련해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조금 이제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슈는 좀 지속적이고 뭐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이제 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거,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걸 좀 의미 있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쨌든 이 안에서 업종별로 뭐 다 못 가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선반영이 강하게 된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올 종목들이 많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 안에서 또 이제 좀 옥석가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수혜주들은 분명히 뭐 주가 상승,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력 설비가 원래는 뭐 저희가 중장기까지도 쭉 봤었는데 다음 주면 또 체코 원전 또 저희 기업이 나오잖아요. 네네. 만약에 한국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또 전력 설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폭발이죠. 좀 궁금하실 것 같고. 폭발해야죠. 폭발해요 이제 네, 이제 30조 폭발해야죠. 수주 폭발 네, 이렇게 되는 폭발해야죠. 건가요? 주가 이제 뭐 엄청나게 올라가야겠죠. 네, 그럼 현재 지금 시점에서 좀 7월 17일이 되기 전에 좀 빠르게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 관련주들 지금 공략하면 지금 들어가도 좋은 관련주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이슈랑 뭐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네. 종목까지 좀 진행을 네, 같이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센터, AI 그 데이터 센터 등 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실 이제 전력망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또 뭐 그 거의 미국, 유럽 등 뭐 이렇게 엄청난 그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국가에 네. 사실 이제 그 전력망 수요가 거의 노후화로 인해서 거의 막 엄청난 폭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참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뭐냐면은 이게 이미 뭐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분명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 주가가 막 몇백 프로씩 올라갈 때처럼 지금 상승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조정 나왔다가 저가 매수 유입되고 조정 네. 나왔다가 저가 매수 유입되고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뭐 추가적인 이슈로 해서 정말 다시 한번 큰 급등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이게 가장 이제 좀 골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초호황 말 그대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해저 뭐 케이블이라든지 그쵸. 뭐 전반적인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가 어쨌든 뭐 AI로 인한 뭐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초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근데 네. 이게 일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거의 이제 뭐 앞으로도 사실 이제 많이 남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배전이나 변전 설비를 구매하려고 해도 지금 수주 계약을 맺어도 2026년도가 돼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도,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막 사실 이제 그 캐파 증설 때문에 막 공장도 늘리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많이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인식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데 우리가 선반영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추가 상승도 생각해야 되고 조정도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이런 해당 뉴스는 사실 이런 이슈들은 뭐 앞으로의 정말 엄청난 모멘텀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뭐 이제 긍정적으로도 또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전기차 좀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 전력망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뭐 ESS 급속 충전망 뭐 이런 것들 관련 인프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그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인프라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따른 좀 이제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요인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주요국 등 전력망 설비 투자가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원전이라든지 해저 터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뭐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유망하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력 설비 관련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력 설비 노후화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왔었고, TSMC 정전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정말 노후화된 설비 때문에 정전까지 날 정도로 이 설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됐다. 여기에 또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조정까지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공략할지 정말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직접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전략들까지 종목들까지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충분히 들어오셔서 종목 간 궁금하신 부분들도 나눠주실 수가 있고 고민도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설비 이슈 가지고 와주셨는데 또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부터 뭐 노후화된 전력. 근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좀 다뤄주실 예정인가요? 일단 지금 뭐 시장에서 거의 이 전력 설비 업종이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고 봐요. 네. 결국은 가장 뭐 엄청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좀 부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미국 전력망 노후화, 그죠? 이게 70% 이상 재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이게 앞으로도 사실 뭐 얼마나 사실 그렇게 크게 좀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이미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게 이제 어쨌든 AI 관련돼서 이슈가 멈출 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정말 이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정말 뭐 이런저런 이슈들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발굴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을 좀 가져와 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세 가지 종목도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세 가지 가지고 왔죠. 네. 근데 뭐 여기서 또 우리가 뽑아야겠죠, 그죠? 그렇죠. 그 세 가지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 가지고 와 주셨죠? 일단 그 첫 번째로 G2 파워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직까지 뭐 원전주기도 하고 뭐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기도 한데 그 아직까지 이제 크게 시장에서 좀 반영된 게 없어요. 네. 크게 반영된 건 없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준비해 왔어요. 이게 지난해 7월에 이제 그 품질 보증 인증서 취득한 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수원에서 이 전력 관련해서 Q클래스 인증을 획득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기 설비 시장 진출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어쨌든 Q클래스라는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면 이게 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구간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차트 보시면은 지금은 10,000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현재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지금 적절한 구간인 것 같아요. 진입하기. 10,000원 아래에서는 한번 담아봐도 좋다. 두 번째로는 LS 에코에너지. 이거 뭐 말할 게 없죠. UTP뿐만 아니라 URD까지 안정 인증을 획득했다. 미국에서 시장 공략 속도 빨라질 거고 일단 해저 케이블 공장을 설립했어요. 이게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뭐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LS 에코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좀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ETF에도 뭐 이제 그 종목 얘기들도 ETF 나오니까. 종목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가온전선. 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가온전선의 뭐 최대 주주는 사실 이제 LS 에코에너지. 이렇게 LS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그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구리 가격 많이 올랐고 전력 인프라 이슈 등 재료가 지금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땐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남아 북미 지역 투자 결정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 잘 받고 단기적으로 좀 행보 구간인데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G2파워, LS 에코에너지, 가온전선까지 세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픽해서 공략해 주실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에서 담아가시면 좋은 종목들, 수익 실제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준비해서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내 계좌에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